네, 여러분 조금 전에 가뭄에 대한 뉴스를 제가 일부러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린 이유는 이 가뭄이야말로 지금 인재입니다. 인재. 천재가 아니고 인재입니다. 우선 물론 비가 내려오느냐,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은 뭐 저 환경재앙적인 의미에서 인재가 아니고요.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하는 것은 일단 긴 메커니즘은 놔두거나 하늘이 결정되는 일이죠. 근데 문제는 내려오는 빗물을 보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댐을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댐을 못 짓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가뭄이 아주 극심했는데 가을에 이제 비가 좀 오면서 겨우 해갈이 되었다가 올 들어서 또 지금 봄, 여름에 가뭄이 이제 극심하게 지금 들고 있어서 전국의 저수지, 저수율이 지금 조금 전에 뉴스 보면 49%밖에 안 되고 바닥을 드러내는 데 많고 특히나 호남 이런 쪽에 굉장히 극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작년도 그렇습니다만 올해도 그 봄 가뭄이 극심했는데도 우리가 지금 식수를 비교적 그래도 먹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4대강 덕분입니다. 그래서 안희정 그 충남지사가 그 4대강물을 좀 끌어다 쓰자 해서 이제 그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쯤 아마 공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 금강 하구에 이제 금강에 그 보가 몇 개 있잖아요. 그 보들이 이제 댐의 구실을 일부 하는 거죠. 근데 그 보 지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보를 그렇게 높게 짓냐, 운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사실상 댐이다 해가지고 그 난리를 떨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물 아니면은 충청도 사람들은 물 못 먹습니다, 식수. 그래서 제가 그때 안희정 지사가 4대강 물 좀 끌어다 써야 되게 할 때 제가 그때 한 얘기가 4대강 물 끌어다 쓰는 건 좋은데 4대강 물 끌어다 쓰려면 이명박한테 MB한테 전화라도 해서 고맙습니다. 물 좀 끌어다 써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가 맞고 써라. 그 이제 핀잔을 줬습니다마는 지금 4대강 지역이 그나마 보들이 쭉 있고요. 금강에도 보가 몇 개 있고 한강에도 보가 몇 개 있고 여주보, 이포보 이런 데 가면 이제 그나마 물이 차이거든요. 물이 차이는 게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보면 이제 보에 물이 가득히 고여 있죠. 그럼 그 물이 전부냐? 아닙니다. 그 물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제방이 있고 그 안에 물이 차 있잖아요. 그럼 이 물 높이만큼 제방 너머에 들판에도 물 높이가 차 올라오는 겁니다. 땅 밑에. 그래서 여기서 구멍을 뚫으면 이제 물이 그 밑에 물이 있는 거죠. 그 강물이 다 빠지면 이 물도 다 같이 빠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강물이 이렇게 쭉 차오면서 그 옆으로 땅 밑으로 번져서 그 밑에 강이 아닌 땅 밑에도 물이 이렇게 차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보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는 수영장으로 가두어 놓은 보에 있는 그 물만 물이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 올라오면서 인근 땅 밑에 물도 지하수들도 쭉 같이 차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파이프 꼽으면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4대강 공사가 그나마 없었더라면 아마 지금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기우제 지내야 될 거예요. 아마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4대강 그렇게 반대하던 인간들 요즘 이제 말이 없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의 지난번에 4.13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이 압승하고 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일성이 지난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따지는 청문회를 하여튼 여러 개를 열겠다고 하는데 싹 4대강은 빠졌어요. 국민들한테 말도 안 하고 미안하게 되었다는 말도 안 하고 4대강 빼라. 4대강 덕분에 그나마 이 가뭄을 견디고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또 기우제 지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우제 지내느니 MB 대통령한테서 미안하게 되었다고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사과를 해야죠. 지금 우리 댐을 지은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물을 가두지는 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나라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파르게 되어 있으니까 비 오면 쭉 빠져나가거나 물이 없는 거죠. 그걸 가둬놔야 되거든요. 층층이. 그래서 댐 안에 있는 물 그게 다가 아닙니다. 댐 옆으로 쭉 번져서 같이 물이 차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하수가.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을 가둘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다 흘려보내잖아요. 댐을 못 지으니까. 동강댐 그 난리 나다. 동강댐은 댐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고 나면 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젊은 친구들 가서 래프팅 하는 거 외에는 뭐가 있나요? 오히려 동강댐을 멋지게 지어 놓으면 더 아름다운 국민적 관광지가 되겠죠. 지금 마치 진주 남강 이런 데도 진양호 같은 정말 멋진 호수를 지어 놔서 국민 관광지지 않습니까? 그 소양호도 마찬가지죠. 뭐 충주댐도 마찬가지잖아요. 월악산이 촥 잠기는 아름다운 호수가 되죠. 뭐 춘천에 있는 호수들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후로 거의 지금 댐을 못 짓고 있다. 그리고 비만 안 오면 기우제지네. 이런 나라가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4대강 그 반대하고 댐 짓지 말라고 그 난리치던 인간들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그 사람들 제사 기우제 지나면서 희생제물로라도 바쳐야 되지 않나는 부하가 치밀 정도입니다. 그 얘기 좀 할게요. 그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문명입니다. 자연이 아닙니다. 인간이 관리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 강아지 그 다 인공물이라고 얘기한 거 마찬가지로 물론 생명 그 자체는 하느님이 준 거지만 제가 2010년에 쓴 칼럼입니다. 2010년 7월 5일, 7월 6일 2010년이니까 벌써 6년 전이군요. 제목이 서문표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서문표의 재미있는 4대강 이야기. 고대 중국 위나라 때의 이야기 한 토막이다. 서문표라는 사람이 업이라는 지역의 태수로 나갔다. 황하지류인 장수가 지나는 이 지역은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들어 농업이 피폐하고 농민들의 삶이 고단했다. 서문표가 임지에 부임해 보니 지역민들은 홍수를 예방한다는 것이 강에 산다는 귀신 하백에게 처녀를 산채로 시집 보내는 것이 전부였다. 자연은 신령스럽고 영험해서 감히 인간이 손을 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백에게 처녀를 바치며 신령에게 제사를 지낸다는 것이다. 풍속 교화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역 장로 3명과 늙은 무당은 농민들의 돈을 걷어 이 중 일부는 제사를 지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마침 처녀를 바치는 제례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서문표가 이 행사에 참석했다. 장엄한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하백에게 시집갈 처녀를 앞세운 무당의 무리가 강변에 도착했다. 이때 서문표가 나섰다. 하백에게 시집 보낼 처녀라면 당연히 미색이 빼어나야 할 것인데 내가 얼굴을 한번 보아야겠다. 실컷 처녀를 쳐다본 그는 처녀의 미색이 중간 이하이다. 이래서야 하백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시집갈 처녀를 다시 선정할 테니 무당은 하백에게 가서 혼례를 며칠이나마 늦춘다고 통지하고 오너라. 고 말하며 무당을 강물에 던져 넣었다. 무당이 물에 던져진 지 1시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서문표는 무당이 늙어 발걸음이 느린 모양이니 이번에는 젊은 너희들이 하백에게 직접 다녀와야겠다며 무당을 추종하는 젊은 무당 10여 명을 군사를 동원해 모두 물에
던져 넣었다. 서문표는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강물 앞에 무릎을 꿇고 하백의 응답을 기다렸다. 그래도 강물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자 이번에는 장로들에게 말했다. 여자들이 소식이 없으니 이번에는 풍속교화에 책임을 지고 있는 그대들이 다녀와야겠소. 그리고 장로 3명을 물속에 다시 쳐넣었다. 그리고 또 한참의 시간이 지났다. 하백의 마음을 그리도 잘 안다던 인간들이 이렇게 하백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야 말이 되겠는가? 이제 누가 하백에게 다녀올 것인가 하고 무리를 돌아보았다. 아전과 지방의 호족들은 머리를 땅에 디디겨 피를 흘리며 말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터이니 저희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하여 비로소 읍지방의 처녀공양 미신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서문표는 이렇게 말했다. 강물에 귀신이 살 리 없는 것이고 홍수와 가뭄은 사람이 하기에 달린 일이라며 다음 날로 농민들을 동원해 12개 지역에서 땅을 파고 수로를 뚫기 시작했다. 비만 오면 거칠게 내달려 홍수를 일으키고 하던 강물의 유속이 조절되었다. 이제 황하는 올바르게 취소되었고 농민들의 삶도 비로소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다. 사설이 길어졌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은 영산강이건 낙동강이건 갈수기엔 거의 똥물에 가까워진다는 사실이다. 흐르는 물의 절반이 생활하수여서 실상은 강물도 아닌 것을 자연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부두교가 횡행하는 오늘날이다. 생활화수를 생명을 가진 물이라고 숭배하고 흐르는 생활하수의 똥물조차 마치 정령을 가진 존재처럼 둔갑시키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 쓰레기 퇴적물을 쌓고 있는 하상을 깨끗이 정돈해 수량을 늘리고 볼을 만들어 유속을 조절하자는 것이 4대강 치수 사업이다. 낮에는 4대강 결사반대를 외치는 정치인들이 밤이면 자기 지역의 4대강 예산을 더 끌어가기 위해 로비하느라 정신들이 없다는 것이다. 오로지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니 이를 침몰시키자는 위선의 목적으로 온갖 정령주의적 구호를 달아 추종자를 결집하는 것은 2000년 전 처녀공양하던 무당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 미신과 광기로 점철되었던 광우병 구판도 마찬가지였다. 아바타 영화에나 어울릴 법한 원시 정령주의에 고등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것은 딱한 일이다. 한국에도 서문표를 다시 모셔와야 비로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기우제 지낸다 하지 않습니까? 참, 이 21세기에 동네마다 기우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차서 정말로 우리나라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